여기가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등기할사항이라고 이제 옆에다가 자, 등기할사항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질까요? 자,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 요 개념 외워야 돼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뭘까요?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자,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뭘까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자,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뭐냐?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A라는 분이 있어요. A가 뭐예요? 형님이냐? 자, B라는 사람이 뭐예요? 누님이에요. 근데 누님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중개업을 해요. 근데 요 A하고 B하고 뭐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요 누님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나 봐. 그래서 이제 땄어요. 이제 따서 중개업을 하는 거야. 소개로 이제 들어왔거든. 요 형님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예요? 야, 성애가 그냥 누님이 그냥 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딴 게 아니구나. 완전 안면 갑자기 B라는 누님이 땄으니까 내가 못 따겠냐. 벌써 왔는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거든. 그래서 어때요? 그랬더니 야, B가 달리 보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 가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소개해주고 아버지가 딸 소개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뭐 딸, 아들, 손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동창이에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나이는 이제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니까 3주차 오더니 멘붕이 오더래. 멘붕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제가 4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죽도록 한 사람이야. 죽도록 한 사람. 4년 동안. 죽도록 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까고 나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따고 났으니까 뭐예요? A라는 사람 뒤에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별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결과론적이거든. 3년이면 어떻고 4년이면 어때? 뭐 학원에 3개월 해가지고 딴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욕 진짜 얻어먹었어. 현재 나 3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합격했어요. 그래서 막 악플이 올라와가지고 50개가 뭐야 800개가 올라가가지고 막 에이쌍.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뭡니까? 앞에 뺐다고 그랬죠. 공인회계사 2년 플러스 공인중개사 3개월이야. 공인회계사 준비했으니까 경제학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공부하는 요령 알 거고. 그러니까 3개월. 그러니까 자기가 따고 나니까 공인중개사만 3개월 준비한 거야. 회계사는 뭐예요? 2년 준비했거든.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B라는 누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봐봐요. 4년 동안. 실체법상 등기사항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필이죠. 요 하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얼마나 외웠겠어? 186조와 그 다음에 245조 메탁 1항.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뭘까요? 이거는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등기 능력. 자, 그러면 얘를 샘플로 하나 잡아놓으면 임차권이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에요?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자, 등기해주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거 틀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포함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런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넘어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체로 일치하지만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야. 그래서 우리 186조가 바로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이죠.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거든. 이거는 무슨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 그럼 가장 간단하게 봐봐요. 20년 자주 평원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취득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가 먼저이 취득이 먼저이. 점유가 먼저죠. 그러면 등기하면 어디로 가요? 다시 가는 거야. 과거로.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도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요.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 등기 계약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나와 있죠. 무슨 능력이? 등기 능력이야.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밑에서 동그라미 1번 줄 쳐놓고 오른쪽에 가서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틀을 마련해놔요. 그러고 나서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무슨 능력? 등기 능력.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 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틀어놓고, 자, 오른쪽 가서 박스 하나가 나와 있어요. 박스. 자, 우리가 이제 박스 하나 나와 있죠.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으로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이거죠. 보설, 이변, 처서 써봐요. 보설, 이변, 처서. 자, 우리 민법상 권리변동은 잘하면서 득실 변경 잘하면서 왜 등기법상, 절차법상 권리변동 이런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돼. 키워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처서. 자, 이게 보가 뭘까요? 보전. 그래서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제 용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이거 읽어볼래요? 소유권.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읽어봐요. 처음. 모든 등기 스타트는 보전 등기부터 스타트를 하네요. 읽어봐요. 또 처음이라고 한다. 배운 걸 써먹어야지. 기입등기네. 기입등기. 아까 처음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렇죠. 이제 써먹으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배운 걸 써먹어야 돼. 이제 등기법 다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배웠던 걸 써먹어 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제 배웠으니까 보전은 뭐예요? 읽어봐요.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걸 보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봐봐요. 요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각구. 요거는 그러면 요거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다? 보전. 그렇죠. 여기를 최초로 가면 보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이니까 무슨 등기? 기입등기, 특지망 등기, 필정보 작성. 처음이죠.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보전 등기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무슨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합니까? 자, 가등기는 보전할 청구권, 즉 순위 보전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은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 모든 등기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보전. 그래서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매년 출제돼요. 보전. 자, 보전 등기는 여쭤보니까 보전 등기는 몇 종류? 그러니까 봐봐요. 또 한 종류라고 그런다. 2종류죠. 토지와 건물. 그죠? 보전 등기. 아까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토지와 건물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토지대장, 그러면 봐봐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를 뭘 첨부해야죠? 토지대장. 자, 소유권 보전, 건물은 뭐 해야 돼? 건축물 대장. 그럼 건축물 대장이 한 개만, 보전 등기도 원칙상 하나밖에 안 돼. 여러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대장에 여러 개가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어요. 보전 등기도 여러 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깨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보존은 그러면 누굴 개설?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자, 요거 한번 봐볼래? 요게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보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전, 각구, 소유권, 얼구,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니까 보존이 나오면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수가 있다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벌써 그러면 봐봐요.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토지는 누구야? 무주토지는 누구 거야?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요. 제 거예요? 안 돼요. 건물은 누가 준공검사하죠?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시 토지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을 받아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어때? X.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왕토 사상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죠? 설정이란. 또 까먹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뭔데?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뭐가 붙어? 설정적 성계.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민법 1번 문제가 바로 이거다. 기출문제.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뭐예요? 설정적 성계. 벌써 봐봐요. 기출문제라는 어떤 틀을 딱 잡혀서 벌써 기출문제만 10번 이상 풀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아, 요 지문이 요렇게 기출문제 적어도 몇 번, 요 정도는 못 외우더라도 기출문제 풀었던 거다. 이렇게 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풀고, 저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계속 풀어라는 거예요. 하나만. 계속 풀어라는 거야. 근데 풀더라도 생각하면서 풀어라는 거예요. 1시간이 걸리더라도, 1시간이 꼼꼼히 그러더라고요, 형님. 민법 한 문제 푸는데, 기출문제 풀어야 하는데, 여기 말고요. 딴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자기가 1시간이 걸렸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더라도 1시간 내내,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그걸 자기 걸로 끌어들이는 거. 그게 가는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출문제 1번 주고 맞았으면 기분 좋고, 틀렸으면 하려면 걸어가, 에이, 기분 나빠. 그러고 넘어가죠. 안 되는 거야. 한 문제를 풀려. 그러면 봐봐요. 나왔던 문제가. 그러면 1시간이 걸리면 다음번에는 뭐예요? 다음번에는 시간이 적게 걸리거든, 다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대충 한 사람은 두 번째도 대충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성 들여요. 1시간이면 어때? 2시간이면 어때? 우리 봐봐요. 우리 기출 문제 풀 때는 뭐예요? 1시간, 2시간이 상관없어, 한 문제도. 진도 연연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가는 길은 아니까 뭐하러 여러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기본서는 가는 길만 아는 거야. 가는 길만. 아, 여기에 민법적 내용이다. 이게 중개사법 내용이다. 그럼 기본서 잡을 때 주로 뭐예요? 아, 개념을 잡아나가면서.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1시간이든 한 문제를 풀든 그거는 개의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푸는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래. 습관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읽어봐요. 설정이라. 뭐라고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읽어봐요. 자, 창설이다. 기입등기라고 좀 그래봐. 기입등기. 왜 배운 걸 써먹지를 못하냐 이거죠. 기입등기. 그렇죠. 기입등기란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죠. 그러면 영수증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져.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그러면 영수증 만들어줘야 되네.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 방금. 자, 그러면 창설이죠, 창설.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의 권리, 설정. 그럼 뭐 봐봐요. 그러면 A가 최초로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그런다. 자, 전세권 설정이에요.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집이 어디로 왔어? B한테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이 사람 세입자죠. 이 사람 주인이죠. 이 사람 약자의 강자. 약자, 이 사람 강자가 되죠. 약자 힘이 있어 없어? 그러면 힘 하나 줘, 안 줘? 그게 바로 경매 청구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랑. 그렇죠. 일부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사 가면 집이 걸레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뭐 이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가 배타적 소유할 의사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타주점리의 자주점리. 타주점리. 이 사람은 자주점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타주점리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말할 때 타인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잖아. 타인이 주인. 타인이 주인이라는 것은 소유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 소유의사 있어 없어? 있으니까 물건을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놈은 타주점리다. 어때? X 무슨 점리? 자주점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설정. 그렇죠. 설정. 그 다음에 설정 밑에 뭐가 있어? 이전. 이전이 뭘까요? 주체의 변동이야. 자, 주체의 변동.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 그렇죠. 주체. 주체가 뭔데? 인이잖아. 법학의 주체는 뭐의 인이야. 자, 법학에서 뭐의 객체는 물건이야. 물건. 그렇죠?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뭐다? 영어로 갖다 대면 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 누가. 그러면 읽어봐요. 인에는 무슨 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이 바로 뭐의 인이라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의 독불장군이잖아. 독불장군이죠.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도 독불장군이야. 기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렇죠. 약간. 맨날 돈만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요. 집사람은 돈만 좀 달래요. 네가 알아서 써. 그래서 알아서 써. 그렇죠. 알아서 써.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카드에 뭐 25만 원 찍길래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뭐 알면서도 물어봤죠. 법무사 비용이라는 거네. 뭐야? 자, 어머님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 뭐 각서를 써야 돼요. 어머님 부채가 더 많거든. 빚보다. 카드를 남발하고 갔기 때문에 뭐예요? 카드를 남발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재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줘버리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려고. 그럼 도장 하나가 25만 원인 거예요. 25만 원. 법무사에서 공정받는 게 포기각서에다 도장 찍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대리해서 찍었겠네. 그렇죠? 대리해서 찍어. 자, 그러면 더불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렇게 비스름이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인 자라. 그래서 우리 선거 투표도 사람인 자잖아요. 여러 사람. 그렇죠? 인이라는 거죠. 이거 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읽으면 사후가 아직 멀었어. 그렇죠. 사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이거 봐요. 서울특별시 법인. 그렇죠. 법인. 자, 그러면 공법인이야 사법인이야? 공법인. 그렇죠. 이걸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이 읽어내는. 근데 또 뭐 학원에 딱 하면 이거 안 써요. 이거는 안 써요. 뭐 학원에 가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잘 안 써요. 왜 그러면 수강생이 피성년 후견인이 한 분 계서 약간 뭐 뇌를 다쳐가지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쁠까봐 그래요. 약간 2% 부족하거든. 어머님도 참 대단해요. 어머님도 어차피 공부해봐야 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자꾸 뭐 학원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쳐가지고 거기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제한 능력자 잘 안 써요. 거기에서는 맨 앞에 앉아 있거든. 맨 앞에. 자, 그러면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이거는 뭐예요? 주체. 뭐예요? 이전이네. 자, 봐봐요. 애가 B한테 1억에 뭐예요? 전세권을 설정했잖아. 그럼 B로 C로 바뀌어서 뭘까요? 이전이네. 주체가 바뀌었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네. 내자로 건치면 그게 전세권이네. 그럼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즉 부기 등기네. 부기 등기.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러면 주체의 변동은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 인이 바뀌어야 돼. 그때만 뭐예요? 그때만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을을 집한테 팔았어요. 주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그러면 이전 등기란 통상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돼. 기입 등기란 새롭다. 자,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의 객체. 그것에서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의 객체 변동이야. 권리 객체.
권리의 객체라는 것은 권리 내용의 변동이에요. 자, 객체라는 것은 객체가 변경했다. 그러면 그때는 변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권리 내용이 바뀌어도 변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라는 것은 변경할 때는 권리의 객체라든지 권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핫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무엇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걸 써 W를 잘하는 사람이야.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 누가, 무엇을, 왜. 그렇죠? 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믹싱이 되면 뭐가 나올까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개념이 나오는 거야. 누가. 전세권은 누가, 무엇을 객체로 하는 건가? 왜 하는가? 그렇죠? 뭐, 그러면 이 왜라는 것은 그러면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목적이라고 그러죠. 목적. 왜?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주체, 이게 객체,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W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W가 3개. 그래서 3W를 잘 단.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주체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후하면 잘 알아듣더라고. 자, 객체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변경 그러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 밑에 뭐가 있죠? 처분의 제한이 있죠. 처분의 제한은 그 밑에다 써요. 자, 처분의 제한은. 자, 최근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달 저번에도 한번 얼핏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천만 원을 부채를 졌어요. 그래서 그 부채 채권자가 뭐예요? 채무자한테 가서 너 100대당, 한 대당 100만 원이다. 그럼 몇 대를 맞아야 돼요? 30대. 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죠? 근데 그런 특약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에 처분의 제한은 뭐예요? 처분의 제한은. 자, 밑에다 써요. 처분의 제한은. 자, 특약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약정할 수 없어요. 약정할 수 없어. 자, 법령이 그러면 우리 처분의 제한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특약과 약정, 법령의 근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감전, 가처분은 감전이해의 권리거죠. 감전이해의 권리. 자, 그래서 이게 피보전 권리가 감전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거는 이유가 원인이.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어요. 채무자가 재산을 안 갚아.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은 뭐예요? 읽어봐요. 감전, 이해 권리.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워낙 또 자주 출제돼요. 별표가 3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네,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법령의 근거, 즉,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은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청구 금액을 표시해야 돼? 아니죠. 그럼 검전을 출발한 것은 가압류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뭘 통해? 가압류라는 거야. 가압류. 이거는 누구나 열심히 해야 돼, 여기. 자, 그게 뭐예요? 머리에 진할 정도로 그 B라는 누님은 했어요. 제가 옆에 4년을 제가 가르쳐 봤으니까, 옆에서 뭐예요? 진하게. 얼마나, 암기가 안 되면 문제 통째를 외워버릴 정도예요. 통째로 외워줘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은 거고, 민법에서 한매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한매특약도 왜 가능해요?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매특약도 일종의 무슨 제한이에요? 처분의 제한이거든. 처분의 제한. 그러니까 최소한은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자, 148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148페이지 가니까 소멸이 나와, 소멸. 소멸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뭐예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큰 의미는 없어. 그러면 봐봐요. 절차법상 권리 변동, 그럼 뭐예요? 보설, 이변, 저서. 그렇죠.
한번 봐봐요. 자, 저희가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보존이냐, 이전이냐, 설정이냐, 처분의 제한이냐, 소멸이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보존이라는 것은 뭘 들어야 돼?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네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제 이게 중심키야. 중심키.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이게 중심키거든. 그럼 앞에 이제 따지는 거야. 전세권. 전세권은 소유권 이해에 걸리니까 설정이 붙거나.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대표적으로 기입 등기구나. 독립해 다닐 수 있거나 주 등기구나. 이전은 주체의 변동으로서 앞에 전세권이 붙었구나. 즉 부기 등기구나. 변경이라는 권리의 객체 변동으로서 전세금이 변경되었구나. 그러면 전세금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여기는 뭐예요? 말소. 그러면 말소라는 것은 상대적 소멸이죠. 전부 불일치. 그렇죠? 전세금 말소 등기란 권리적 정면으로서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그럼 자기가 냄새를 맡아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볼까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최초로 해서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누가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네. B로 C로 바뀌어서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1억이 바뀌어서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니까. 그럼 벌써 봐봐요. 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뭘 잡아야 돼?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으로서 변경 등기는 원시적, 후발적.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렇죠. 말소 등기는 전부죠. 자, 이전 등기는 주체의 변동, 자연인, 법인 바뀌었을 때 그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자, 그럼 봐봐요. 자, 배웠으니까 수학적으로 쓰니까 봐봐요. 대충 하지 말고 이걸 하나라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10분이든 15분이든 좋아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읽어봐요. 설정이잖아. 설정이죠.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잖아. 그럼 한번 읽어볼래? 소유권 이해의 권리 등기 이런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여자 읽어봐. 무슨 도리탕? 닭도리탕. 읽어봐요. 도리가 일본 말로 닭이라는 거거든. 읽어봐요. 닭탕이야. 닭탕. 그래서 닭도리탕을 쓰지 말고 닭볶음탕으로 요즘 이제 건져 나가는 추세입니다. 오늘 일본 말도 하나 배웠네. 도리가 뭐예요? 일본 말로? 닭이죠. 닭. 저 일본 말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만사이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본은 다 오케이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만 하면 돼. 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있어. 템프라 그러면 오뎅 달라는 거고 일본 말이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쎄쎄 그러면 돼요. 그렇죠? 자, 뭐든지 자신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2번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찾아서 다 배웠어. 잡아. 물건 동그라미 잡아요.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그럼 뭐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다 배운 거.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 우리 아까 했잖아. 이번에 토지. 그러면 토지 아까 배웠으니까 뭐가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뭐예요? 토지 건물. 토지. 쓸 필요도 없어요. 토지. 3번에 건물이네. 건물은 아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로성. 애기분단성은 뭐라는 거예요? 지분과 주변. 그러면 오른쪽 가서 수정할 게 하나가 있네. 내용. 자, 등기 대상 O 해서 거기 8번을 봐봐요. 8번. 다음에 8번. 오른쪽 149페이지. 자, 연면적이 100이에요? 200이에요? 100이요. 그거 100으로 바꿔라요. 최근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그러면 우사죠. 바닥 면적이 얼마? 헥.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 사기가 벌어졌네. 자, 봐봐요. 최근에 3주 전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면 개방형 축사를 몇 개 줬었어요? 200이면 하나 줬잖아. 근데 100으로 나눠서 몇 개를 줘요? 2개. 그러니까 저 논두렁이 가서 개방형 축사를 막 줬고 소 한 마리 갖다 집어넣나. 그러니까 옛날 그러면 각각 등기가 된다라는 것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저당권. 그러니까 요번에 개방형 축사 때문에 완화시켜놨더니 소송 사기 대출이 벌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악용하겠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 무슨 말씀? 그럼 봐봐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런다면 봐봐요. 개방형 축사를 막 갖다가 줘놓고 뭐 받아요? 농협 대출이니까 좀 싸겠죠. 그러면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서울에 와서 상가 건물 하나 져가지고 상가 가지고 이자 해가지고 그 이자 내지 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겁니다. 솟아날 구멍은 뭐든지.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두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오른쪽 148페이지에 여기 박스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148페이지 그거 박스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박스에서 매일 최소 2문제 이상이 나와요. 2문제 이상. 이걸 안 되면 못해요. 자,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위권능. 자, 걸거 부스럼을 만들었어요. 지난달엔 걸거 이해를 시키려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걸거 부스럼을 시켜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민법의 공동소유 형태를 잡아야 할 수 있어요. 공동소유 형태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거부터 따져요. 아까 읽어봐요. 부동산. 읽어봐요. 전부 부동산. 일부 권리. 전부 권리. 자, 일부 전부만 따지면 안 돼. 일단 일부 전부는 기본이야. 앞에 부동산이 붙었는지, 그 다음에 권리가 붙었는지, 그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영, 익. 무슨 건너? 사용, 수익. 대표적으로 사용, 수익 그러면 대표 선수가 한 5개 정도가 우리가 있어요. 5개 그러면 벌써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그렇죠. 구분지상. 자, 자주 출제되는 게.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게 6개. 6개. 6개가 뭘까요? 소유권, 건저당, 저당권, 가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읽어봐요. 자, 가꾸를. 보존은 가꾸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유 지분, 각자 처분.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지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영위권능은 무슨 수익? 사용수익.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부동산 전부도. 했죠? 권리 일부는 사용수익이 돼야 안 돼? 왜 안 돼요?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영유권에 권리의 일부를 영유권을 설정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해. 이거는 공유물 처분행위가 돼버려요.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가 봐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몇 개예요?
A, B 가지고 있어. A, B.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2분의 1이에요. 여기 미치는지 여기 미치는지. 여기 미치는지 여기 미치는지 모르고. 여기 미치는지 여기 미치는지 모르잖아. 일단 2분의 1.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권리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하면 미치는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권리의 뭐라고요? 전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이 가능하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또 비극이 시작돼요. 비극. 여기서부터 또 비극이 나와. 비극. 자, 처분 권능이. 자, 부동산 일부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왜? 일물일건지 2배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X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자, 지분은 할 수 있죠. 전부도 처분할 수 있네. 자,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최초로 개설하니까 일부는 안 돼. 전부, 일부 안 돼. 전부에 대해서만 개설한다. 이게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1444개 지분이 나와.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 무지막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지분이. 자, 근데 여기에서 작년에도 두 문제가 출제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위권은 그러면 이렇게 묶어봐요. 영위권은 그러면 일부에서도 가능하고 전부에서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합병 가능이네. 그렇죠. 합병 가능. 영유물권 결의는 일부 전부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부는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니까 요거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되겠죠. 일부에.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오늘 비극 다 끝났어. 이제 비극은. 이제 희극만 남았어. 자,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비극.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특히 가등기 모르면 비극이 시작돼, 비극. 자, 특히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거만 우리가 해놔도, 우리가 뭐예요? 기본 두 문제 이상은 건진하라는 겁니다. 건진하.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숙제라고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자, 요거 뭐예요? O의 X예요. 요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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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억나는 것은 X, 이거 봐요. 근데 출발점을 잘 봐요. 지금 모든 책들은 요거만 나와 있어요. 요거만. 지금 요거 전부 요거는 다 삭제가 돼 있다고. 요거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전제 요건이 4개로 출발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당연히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문제 풀 때 뭐에 따질 거는 경우의 수를 4개를 따져봐야 돼.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즉 지분이죠. 권리의 전부. 그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토지의 일부 몇 번? 1번. 일부 앞에 토지가 부동산의 일부잖아. 정답은 1번이죠.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건물 지분 몇 번? 3번이죠. 건물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분이 포인트야. 지분. 이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요. 몇 번? 건물의 전부 몇 번? 2번이 되죠. 2번. 건물 앞에 전부,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이란 부동산이지 권리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거부터 이제 요걸 잘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딱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도 그려져 있어야 되고, 요임이. 그러면 최종 결론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뿐이다. 어때?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리로 가.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오른쪽 3번에 가보죠. 3번에 가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어요?
예, 등기할 수 없는 권리, 할 수 없는 권리들을 한번 몇 개 보자고. 가로 2번 봐봐요. 오른쪽 149페이지 가로 2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있어요? 점유권, 유치권. 번호를 붙여봐요. 1. 점유권, 2. 유치권, 3번 분묘기지권, 4번 특수지역권, 5번 동산질권, 자 6번 토지통행권, 7 하나 써놔요. 구분 임차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구분 임차권. 자, 7개 정도가 우리 등기할 대상. 그러면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주의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7번 구분 임차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7개 안에서 나오는 거야. 7개 안에서. 자, 부동산 채권 동그라미잖아요. 채권. 판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채권. 임차권도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걸 뭐라고 그래? 대항력이라고 그래.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채권과 관련돼서 그 정도.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였어요. 자, 문제 꺼내볼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문제 1번이에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죠. 자, 등기한이 등기를 수리하고 나아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 경우라도 등기한의 가실 등으로 인해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부에 뭐 할 때? 기록한 때. 기록하면 언제 효과가 나타난다? 접수한 때로.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임차권 나왔다. 임차권, 판매권 줄쳐놔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아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제3자의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나라는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에 대해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186조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면 일본으로 가세요. 일본이 지금 민법 186조가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86조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성립해.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등기부 줄쳐놔봐요. 등기부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가 있어야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편성. 등기 기록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야기했죠. 여기 봐봐요. 이 각각을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 요거 전체를 등기부.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크게라고 그랬잖아요. 넓게 잡아서. 자,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편성.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러면 2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가 아니 어디에?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즉 표제부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 각 월구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말한다. 왜 기록이에요? 전산 등기부니까. 전산 등기부는 파일에서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파일 이름이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 그걸 뭐라고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때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 접수 시기라고 써요. 이게 접수 시기네. 자, 3번은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한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이게 뭐예요? 교합이라고 그랬죠. 교합은 무슨 시기죠? 완료 시기라고 그랬잖아. 우리 일주일 전에 배웠죠.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게 바로 교합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 기록에 기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때 X 만 때, 접수한 때. 고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5번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번을 오늘 풀어봐요. 3번은 이제 오늘 푼 문제죠. 오늘 배운 문제죠.
자, 3번 문제는 저를 답을 가르쳐 줘야 돼, 이제. 정답은 5번? 5번이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가등기 계에서 번등기 하면 잘라봐요. 가등기를 계하면 번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혈액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번 틀렸네요. 몇 번이 정답이? 2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자, 기존 등기상이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 이를 말소 회복하기 위해서 등기를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정답은 2번. 옳은 거니까. 그럼 1번은 왜 틀렸어요? 자, 변경이 아니라 경정. 3번은 왜 틀렸어요? 일부가 빠져야 되네. 자, 그러면 4번은 전부야, 일부야? 전부. 일부가 멸실했으니까 그때는 변경 등기지 멸실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정답은 2번. 아직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완전 성립이 안 됐으면 등기의 종류 아직 머릿속에 완전히 구비가 안 된 겁니다. 등기법 배울 자세부터 안 돼 있는 거야. 배울 자세부터. 그럼 저보고 봐봐요. 선생님, 저 등기의 종류 6단계를 저보고 많아요. 자꾸 외우면 까먹어요.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거는 외워야 돼. 등기의 종류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4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 등기가 아닌 것.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동그라미. 특약이 키워드야. 그러면 그 밑에 부기등기라고 써요. 한매 특약 등기랑 대표적인 부기등기야. 자, 이번에 전전세야 전세야? 전전세 부기등기네. 자, 그러면 3번에 저당권 줄쳐놔 봐요. 저당권부터 따져요. 저당권부터. 앞에 지상권이야 소유권이야? 지상권. 그럼 부기등기네. 가처분 등기 줄쳐놔 봐요. 그럼 앞에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해 권리야? 소유권. 그러면 주등기네.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5번에 변경 동그라미. 자, 앞에 변경 동그라미 쳐요. 키워드니까. 저당권을 거기 밑에다 권리라고 써요. 권리. 저당권. 그럼 아까 외웠던 봐봐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럼 그때는 부기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참 재밌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봐봐요. 그렇게 따지면 재밌는데 문제 푸는 요령은 봐봐요. 부기등기 형식해야 하는 등기가 아닌가. 무슨 등기인 줄 알아? 주등기를 골라라는 거죠. 그럼 대가리에 소유권이 있는 걸 일단 골라봐야죠. 그러면 몇 번의 소유권이 있어? 4번. 그러면 4번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자, 그러면 5번에 볼까요?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 없어요? 그러면 표제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전부 있어, 없어? 있어. 정답은 몇 번? 5번. 전부 말소회복 등기, 주등기.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몇 번 해서 이제 단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초보자니까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해야죠. 자, 등기 변경 동그라미. 자, 변경 동그라미. 5번에 1번 지문에서 변경이 먼저 키워드야. 변경 잡았어요? 저 앞에 등기 명의 줄 쳐놔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옥녀 들어보셨죠? 수강생 중에 2년 누나면서 옥녀가 있었어.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저 옥녀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변강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진짜 이름이 이옥녀야. 지금 이름 바꿨어요. 이다혜로 개명을 했어요. 개명. 읽어봐요. 뭐라고? 개명. 개명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이게 등기 명인. 그러면 여기 순위번호 7이면 요거는 7-1이야. 자, 요거 7 무슨 등기? 주. 요거는 부기등기.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가로 열고 써요. 언제나 부기등기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라고 썼어요. 자, 소유권이든 소유권이 이해에 걸리든 개의할 바가 아니야. 언제나 부기등기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럼 저희가 요걸 할 때 이용료를 이다해로 바꾸는 거. 개명 등기. 이게 대표적인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 자, 2번은 뭐가 보여? 약정. 이제 특약 약정이 들어갔으면 보여야죠. 이전 동그라미. 3번에 이전. 대가리에 뭐가 붙었어?
지상권, 또 부기등기네요. 자, 저당권 줄쳐놔봐요. 그러면 대가리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역설이에요, 역설. 주등기, 부기등기 한편으로는 어려우면서 역설로 한다면 진짜 재밌는 게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야. 어렵지만은. 자,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5번. 6번에 봐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럼 무슨 등기를 골라라? 주등기. 그러면 1번에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앞에 뭐가 붙어있든 신경 쓸 필요 없어.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정답은 1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한번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번에 어디가 키워드예요? 저를 불러줘요.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사장가. 그러니까 부기등기네. 자, 3번에 가등기. 가등기 뒤에 뭐가 붙었어? 가등기 뒤에 뭐가 붙었어? 가등기 뒤에 상이 붙었잖아, 상. 가등기 상. 가등기 상에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때 가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4번에 뭐가 보여? 특약. 특약은 부기등기. 자, 경정 동그라미. 경정 앞에 뭐가 붙었어? 등기 명인.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도 언제나 부기등기야. 정답은 1번. 참 재밌어요. 재밌어. 이 재미를 한번 느껴봐요. 짜릿짜릿합니다. 짜릿짜릿하다는 거예요. 자, 7번은 등기 능력이 있는 거. 자, 그럼 봐봐요. 토지. 또 생각이 안 토지, 필지, 하천, 등기 능력이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방제되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그러면 건물은 첫 번째 정착성, 애기 분단성, 지분과 주벽.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되겠죠. 주벽이 없더라도 예조로 등기가 가능한 게 있죠. 개방형, 축사. 자, 1번 갑니다. 뭐가 보여? 조립, 정착성이 없네.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조적조 줄쳐놔봐요. 조적조가 뭐예요? 백돌집이야. 백돌집. 백돌을 차근차근 쌓고. 그러면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이거는 등기가 되네요. 정답은 2번.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성.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주유소 켜놓기는 뭐가 없어? 또 지붕이 없단다. 자꾸 주벽이 없다고 그랬죠. 캐노피가 지붕이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자, 주유소 캐노피. 그런데 봐봐요. 또 주유소 캐노피가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캐노피 밑에다 줄 쳐놓고. 우리말로 건축은 뭘까요? 닷집이라고 그래, 닷집. 한 곳이 닫혔다 해서 닷집이라고 그래, 닷집. 여기 다 쓰나요? 닷집이라고 써놨지. 제가 이렇게 쓰지 말고 좀 제발. 자, 닭집이라고 안 그랬어요. 닷집이야, 닷집. 자,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닫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닷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로 건지만. 주유소 닷집,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풀장. 어디가 키워드예요? 애자가 무슨 애자? 아까 애자. 뭐가 없어? 그렇죠. 지붕이 없어요. 어떤 사람 주벽이 없대요. 미쳐버립니다. 미쳐. 자,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봐. 아까 그 대비하는 걸.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포맷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8번.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럼 뭐부터 찾아라? 영의권부터 찾아라. 영의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4번에 뭐 있어요? 제한권, 동그라미.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죠. 근데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록이 되지만, 등기 등록되지만,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무슨 것? 영의권. 자, 요 9번이 별표가 5개짜리야, 또. 자, 그러면 등기사항에 맞는 것. 자, 9번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줄쳐놔봐요.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노인정 관리사무소. 노인정 관리사무소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됩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이 등기가 안 되지.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를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니꺼 내꺼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둬. 표제부.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럼 문제가 이렇게 또 발행이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규약상 공용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잘 잡아요. 지상권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요. 지상권. 지상권 좋잖아요. 지상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영권능. 그럼 앞으로 가요.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 동그라미.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 그러면 그 밑에다 써요. 부동산 일부라는 거네.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불가능하다. 틀렸네요. 자, 3번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소유권부터 잡아야지, 소유권. 소유권이 요 3번 지문에서는 소유권이 바로 포인트야. 자, 소유권. 이제 봐봐요. 소유권을 따져서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그럼 앞에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찾아봐야죠. 부동산 일부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뭐다? 불가능하다는 거. 자, 4번은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저당권이 키워드야.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죠. 부동산 일부에 돼, 안 돼? 안 돼. 부동산 일부에만 안 되죠. 근데 앞으로 가볼까요? 토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 자, 5번 가서 지상권 줄쳐놔봐요. 지상권.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역물건. 앞에 뭐가 나왔어? 지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공유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은 등기가 되니까. 합의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합의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나중에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다음 중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은 몇 개인가? 제가 읽을 테니까 OX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공유수매라의 토지. X. 공유수매이 뭔데? 바다죠. 만약 이게 X 하면 O라고 그러는 사람은 오늘 수업 듣지 말고 저 바다 가서 등기 좀 해가지고 와요. 기대 꽂고 와요. 그러면 기억은 X. 자, 리어는 농업용 고정실 온실 돼야 안 돼? 되죠. 고정 온실 다 요건 갖췄네. 세 가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연도성 다 갖췄어요. 주유소 캐노피 안 되죠.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이 없어, 벽이 없어? 벽이 없어요. 또 속지 말고요. 자, 경란 철골조 흑원 조립 찾았다. 조립은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능력이 없어요. 자, 유류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유류 저장. 근데 이걸 판례랑 헷갈리지 말라고. 봐봐요. 자, 판례가 이런 원칙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토지에 유류 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때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토지가 유류 저장 탱크로서 건물로 갖추려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추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류 저장 탱크도 결론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사항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방조제 등기 돼야 안 돼요? 돼요. 터널 결약은? 안 돼요. 만약에 된다는 사람 엊그제 있었던데 마포대교 등기해가지고 와요. 안 돼요. 자, 경량철골조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되죠. 부조상 공용부분 돼, 안 돼? 안 돼.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거든.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사이로 등기돼야 안 돼? 돼요. 사이로가 뭔데? 저장, 창고 이렇게 이야기해. 농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다시 OX 해볼까요? 기억은 X, 리어는 O, 디귿은 X, 리얼은 X, 유류 저장 탱크는 O, 방조제, O, 터널 결양 X, 이응은 O, 구조상 공용부분 X,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상은 되죠. 하천법상 하천은 O, 사이로 그러면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은 O가 몇 개? 몇 개. 그래서 요게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요 10개를 풀어야, 오늘 10개를 요걸 이해해야 요번 주 일요일 날 등기법을 들어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여기까지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공시법 듣는데 특히 등기법 여기까지 못 들으면 일요일 날 고생한다고, 등기법. 그래서 오늘 정도 가서 요 10개 위주로 해서 뭐예요? 자기가 캐치를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1시 36분이니까 정확하게 인심 썼어요.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1시 50분에. 아니, 미쳤어요. 2시 50분에.
자, 하여튼 뭐 일요일날 볼 사람 보고요. 또 피곤한 사람은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고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